종전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당대표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30초 가량의 홍보 영상을 상영한 뒤 멘트를 시작함과 동시에 5분간 발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 시간은 무대 앞에 위치한 모니터에 표시가 됩니다. 발표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이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설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김가람 후보, 이기인 후보, 김정식 후보, 장해찬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면서 많이 긴장들 하셨을 텐데요. 청년 최고위원 후보답게 당의 리더를 이끌어갈 포부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김가람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인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김가람입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호남 출신인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이 우리 당의 험지 중에 험지라고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우리 당에서 요즘 자주 주장하는 수도권 험지 출마론 또는 차출론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의 명분만큼 험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당의 분들에 대한 지원과 뒷받침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키라고 하면 비키고 비키라고 하면 비켜야 하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당의 누구보다 용감한 장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지원과 보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당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거나 소수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지역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창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는 험지도 아닌 자신들의 텃밭인 개항에서도 굉장히 고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름값이 당선을 보장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늘 민주당의 축하 파티를 등 뒤에서만 지켜봐야만 했던 그분들을 우리가 우리 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되도록 공천에 쏟을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고 본선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야 됩니다. 여의도 연구원을 비롯한 당의 싱크탱크는 그 지역들의 맞춤형 공약을 개발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호남 동행의원과 마찬가지로 험지 동행의원들을 매칭시켜 우리 당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도부 회의는 험지를 찾아다니며 개회하고 방송 매체 출연도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보수의 가치 중 최고의 가치는 희생의 가치이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우리 당은 언젠가 이 조직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정치에 있어 가장 필요한 건 의리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서류와 돈이 보증하지만 정치는 사람이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토론회 때도 다음 총선의 필승 전략으로 서해안 상륙작전을 여러분들께 제시했습니다. 6.25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 당을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냈다면 서해안 상륙작전이야말로 완전한 정권 교체의 결정판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쪽 중에서도 서쪽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꼭 이겨야 될 곳에서 꼭 승리하고 조금 가능성이 낮은 곳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정치 지형상 늘 이기는 곳에서 이기는 것은 민주당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해안 벨트에서 유의미한 지지율 상승은 전체 수도권 전체를 요동치게 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해안 상륙작전이 성공하면 서울까지 점령해 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전당대회 때는 험지로서의 수도권이 아니라 우리가 방어해야 될 지역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도시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는 곳, 세계의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중심 도시에서 우리 자유우파의 가치가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로 마무리되는 전당대회,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특히 저와 함께 경쟁했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좋은 인연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기인 후보하고 장해찬 후보가 좀 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총선 때 호남 분들 많은 데서 힘들면 저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분들 모시고 막걸리도 많이 마시고 같이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야유를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구국의 영웅 대접하는 보수 부끄러워야 됩니다. 이준석이 어리고 중진이 아니라서 쉽게 보고 덤비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30대라서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전당대회에 출마한 장예찬 후보가 불과 3년 전 그리고 몇 달 전에 했던 말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없던 때나 잘못 말했다며 주워 담지는 못할 겁니다. 대체 어쩌다 개혁을 말했던 걸출한 청년 보수 공백 장례차는 정권의 등과들을 받는 자들에겐 입을 닫고 개혁을 부르짖는 이들에겐 부끄러운 줄 알라며 호통이나 치는 정치인이 됐습니까? 그것은 안위를 찾는 건 편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저 역시 그러한 경험이 있기에 잘 압니다. 저는 만 29세의 나이에 성남시의원이 되어 이재명과 처절하게 싸워왔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수만 장의 서류를 한 장 한 장 검토하며 이재명의 범죄를 진돗개처럼 지독하게 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쏟아졌던 협박, 문자 폭탄, 그리고 이 정도면 됐으니 원칙 따윈 내려놓지 않으는 유혹은 어쩌면 몇 달 전 장예찬 후보가 했던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의 정치가 결국 나라와 국민을 갈라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런 정치에 저항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새부터 그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조선일보를 폐간하겠다는 그 목마함처럼 웹소설을 지적한 언론사를 공격하고, 듣기 싫은 말은 차단하고 과거를 부정하며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규합하겠다는 못된 정치, 어쩌면 그는 그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위를 보장하는 권력에 기생할지 아니면 원칙과 소신대로 움직여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은 저 이전에 검찰총장 윤석열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원칙을 지킨 검찰총장의 소신을 높게 샀기에 기꺼이 대선 후보로 옹립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권력의 편에 서면 쉽습니다. 머리 조아리고 손바닥 비비면서 공천 한번 받자고 고개 숙이면 됩니다. 공천을 혁신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20대를 외면하고 고정 지지층의 목소리만 들으면 됩니다.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령 보수입니까? 저는 정도를 걷는 것은 험난하지만 항상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청년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내려주십시오. 이재명식의 갈라침에 호통을 쳐주십시오. 고신주의에 빠져 정도를 피해가는 이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정당임을 국민들께 천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고 저 같은 기초위원도 열심히 하면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정당을 하고, 정도를 걷는 이들이 끝끝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외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당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기인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급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들 발표 중에 큰 소리나 야유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정식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들 사이좋게 목소리를 내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사실 제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2016년도에 제 동생이 지금 광화문에 대통령 탄핵시키자고 촛불 집회하고 그거에 맞선다고 태극기 집회한다는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 당원도 아니었고 처음으로 광장에 섰습니다. 그렇게 촛불 집회에 가봤더니 사회주의가 답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이런 문구가 가득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거 대한민국에 큰 위협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태극기 집회를 갔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들께서 그저 할 수 있는 게 태극기 흔드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태극기 흔들면서 뭔지도 모르는 말들을 그렇게 외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촛불 집회 참가자가 그 할머님, 당신 몸만한 가방을 메고 계신 그 할머님 뒤에서 가방을 발로 뻥 쳐다보며 바로 옆에 경찰이 있었습니다. 일로 와보라 그러는데 경찰이 싸움 나니까 그냥 절로 가세요. 그때 제가 느낀 광장에서의 그 느낌은 정치적 진공 상태구나. 보이나? 정치도 없고 행정권도 미치지 못하고 사법권도 미치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카메라 뒤에, 카메라 앞에. 저는 그 기억을 가지고 그렇게 억척스럽게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정권 교체가 되고 지방선거에서도 이기고 개인 김정식의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제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황태구 화이팅! 그런데 저를 이 자리에 내세운 것은 알았어. 또 나한테 적전 나와. 분열을 일으키는 일단 연설 우리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으로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군요. 힘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러 저는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우리 보수주의는 신 앞에서의 나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가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개인은 힘이 약합니다. 우리는 뭉쳐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을 받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형제의 끈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든지 우리의 성별이 어떻든지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지 우리는 이 형제의 끈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각 지역에서 아직 우리의 목소리를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친근한 이웃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그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저도 중앙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김정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가짜뉴스를 내버려두면 대한민국 정치가 험악해진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겠다고
존경하는 서울, 경기, 인천의 강원 여러분, 전국을 돌면서 밖으로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우고 안으로는 이준석과 아바타도 혼내주고 돌아온 장길찬입니다. 벌써 오늘이 마지막 연설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 강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독립해서 살게 된 집은 경기도 부천의 30년 넘은 건물 월세였습니다. 그곳에서 매달 월세를 내면서 꿈을 꿨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전세 살겠지?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집만은 할 수 있겠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산전수전 다 겪고 온갖 경험하느라 상처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처럼 20대의 대통령 이름 팔아가며 업자들에게 룸사롱에서 술 얻어먹고 화렵지 않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준석처럼 비트코인으로 떼돈 벌지도 않고 이준석 아바타처럼 부모 돈으로 정치하며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내 돈 벌어 내가 쓰며 세상을 배웠고 철없던 시절에서 벗어나 우리 부모님 세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월세에서 전세,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꿈, 어렵고 힘들어도 꿈을 꾸자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게 보수의 가치, 자유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고차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꿈, 평범한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나라,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제 출발점은 경기도 부천의 일기 신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서울 강북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재건축과 리모델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 꽉 막히는 출근길의 GTX, 목숨줄이 걸린 문제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 수도권 남원들의 고충을 아는 청년 최고위원 장길찬입니다. 여러분, 수도권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개혁입니다. 이준석 아바타들이 말하는 가짜 개혁, 내로남불이 아닌 진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다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21대 국회 음주운전 2번 이상 국회의원, 민주당에 2명, 너무 부끄럽지만 우리 당에 딱 1명 있습니다. 시기를 막론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범은 지도부와 주요 당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허은하 방지법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아닙니까? 비아냥과 조롱으로 점철된 저질 SNS 정치도 끊어내겠습니다. 일명 김청래 방지법입니다. 이준석과 민주당 정청래처럼 수준 낮은 SNS 활동으로 공직을 폄하하면 당무감사를 포함시키는 김청래 방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이 장길찬의 개혁에 동의하시다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있기에 저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아바타를 30% 더 누른 굳건한 1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저급한 네거티브 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싸워야 합니다. 이재명과 싸우고 민주당과 싸우고 우리 안에 내로남불 모순 덩어리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싸우다 보면 상처 입고 흉터 생기고 진흙탕에 구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어땠습니까?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 안아주지 않고 그냥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재명에게 2번이나 고소당한 제가, 성상남 유준석이 부들부들거리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제 용도가 닿으면 저를 버리셔도 좋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싸울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이상으로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들 정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